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옛말에 만물 정관 개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 세상 만사를 고요히 관하면 다 알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왜 모르느냐? 들뜬 마음, 선입견에 들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무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들뜬 마음이나 설치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는 지 속에 능력이 드러나서 다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무슨 생각이든지 잘 받치면은 알아진다. 이런 얘기와 맥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 답변을 들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난제가 풀리겠구나 아마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금강경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 이해한 것을 어떻게 현실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3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1, 2년에 한 번씩 이직을 했습니다. 언제나 손님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바탕에는 나 잘났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금강경 공부를 만나면서 내가 전지전능한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손님 마음에서 벗어나 주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저는 예전처럼 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발견하고 법사님께 후배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혼내고 싶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쭈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짓기를 바란, 말 안 듣는 그 마음을 해탈해서 복 많이 짓기를 바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부처님께 바치고 원세워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쳐야 할 상황이 오면 바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참 후에 바쳐야 했는데 못 바쳤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바쳐야 할 때 놓치지 않고 바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법사님께서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며 금강경 공부를 통해 부자가 된 실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법당도 금강경 실천과 부처님 시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세계적인 인재 양성소인 금강경 연수원 설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님께서는 또한 평생교육원, 출판, 달력 등 법당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주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아라, 죽은 셈 치고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나 잘났다는 생각이 손님의 마음이라면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가 곧 주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법당에서 주인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을 낮추는 자세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주인 마음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바쁜 마음, 설치는 마음 때문인지 일단 제 생각에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차 합니다. 한참을 제 생각에 따라 일하다가 뒤늦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법당과 직장에서 올바른 주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가끔 선을 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이 저에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고 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복한 결혼에 대한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과연 제가 결혼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여성 기업가의 뜻에 감동하여 저도 금강경 연수원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80년을 비혼으로 지내시다가 81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어 놓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공, 불의, 구족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을 나중에 하라. 즉 금강경 가르침에 실감을 느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 공부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에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생활에 깊게 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실감을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의 질문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결혼을 한다면 언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사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질의응답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신신발심하여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읽었고요.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해야 되느냐?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도 해야 되지만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드디어는 밝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얘기부터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겼대요.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직장을 옮기느냐? 이제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왜 직장을 옮기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봉급이 적어서, 희망이 없어서, 또 귀찮게 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무엇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즉, 무엇 때문에 불만이 들어서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까? 또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직장이 안 옮길 수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됐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즉, 불평하는 건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강경 공부를 만나서 불평을 잘못인 줄 알고 바치는 공부를 했죠.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는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바치지를 않고요.
불만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실천을 한 거죠. 이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환경이 나쁘니까 안 옮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그러죠. 아마 부모님들이 너 왜 이렇게 직장을 잘 옮기느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직장은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조건 때문에 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직장이 나빠서 전망이 없어서 직장을 옮기느냐 또는 본래 내가 뭐 때문에 하고 탓하는 마음이 많아서 직장을 옮기게 되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소질이 있죠. 때문에고 탓하고 시원찮으면은 바치질 않고 떠나는 이런 기질이 그런 기질로 하여금 직장을 옮기겠다. 이게 정답이죠. 정말 거기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옮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네,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때문에를 바치게 된다라면 직장을 잘 옮기게 될까요? 안 옮기게 될까요? 안 옮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지금 있는 직장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그럼 2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네요. 근데 2년이 돼서 싫어지더라도 못 해먹겠다 그리고 옮기진 말아야 됩니다. 옮기더라도 뭐 때문에는 받쳐서 해결해 놓은 뒤에 늘 좋은 때 다른 데서 아마 좋은 때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면 저절로 스카우트 제의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옮기고 박수 받고 옮기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피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상당히 지혜로울 때 피하는 것이 맞짱 뜰 수 없을 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맞짱 뜨기 어려운 상대할 때 용감하게 피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갖고 용감하게 맞짱을 뜨면 자기가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이 피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땐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잘하면 마음을 내가 피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귀찮아도 피해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도 피해요. 극복할 수 없어서 일단은 요 위기를 남겨놓고 보자. 이렇게 피하는 것과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습관적으로 피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잘 유념하고 특히 피하고 싶을 때 우리 금강경 가르침 그대로 옷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된다라면은 이건 피해야 될 게 아니다. 정면 돌파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지혜까지도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요 핵심적인 것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보기로 합니다. 바쳐야 할 때, 지금 이제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을 때 정말 바쳐야 되는지 또는 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바치면은 피하지 않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바쳐봐도 피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치질 않고 바치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관행적으로 하질 않고 또는 선입견대로 하질 않고 이제 그것의 반대는 뭐냐면 바쳐서 하는 것. 바쳐서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 선입견으로 하는 것, 들떠서 하는 것과 반대는 바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쳐라. 바치는 것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바치지 않는 습관이 너무나 연습이 돼서 몸에 배서 우리는 바치는 것을 종종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바쳐야 할 때 놓치지 않고 바치는 뭐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연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뜸 그렇게 되질 않는데, 왜냐하면은 요것을 가지고 전생에 닦던 사람과 덜 닦던 사람의 차이가 구분이 된대요. 전생부터 우리가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들뜨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르치면서 그 난제 해법을 익혀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닦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생부터 많이 닦던 사람, 또는 금생에라도 난제가 왔을 때 겉만 보고 행동하지 않고 속에 내 마음이 이 난제를 불어왔다라고 믿으면서 내 마음을 바치는 연습을 한 사람. 이게 수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연습이 된 사람은 바쳐야 할 때 놓치지 않고 바치게 돼요. 근데 이 금강경 공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네. 아마 근데 한 3년만 부지런히 더 하면은 많이 어려운 경우, 힘든 경우에도 들뜨거나 뭐 방방 뛰거나 또 아주 괴로워하거나 이러질 않고 바치랬지, 이런 때도 바치랬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욕이 나오질 않고요. 바치면은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탐진치 연습을 했고 부처님과 멀어진 삶을 여러 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쉽게 바치려는 욕심을 내는 것도 문제예요. 좀 참고 견디다 보면은 내가 보기엔 한 2, 3년만 하면은 웬만한 경우에 들뜨거나 화내거나 이러질 않고 바치는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은 질문거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요겁니다. 가장 못난 줄 알라라고 늘 법문 시간에 들었죠. 그리고 근데 가장 못난 줄 알고 지금 뭐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못난 줄 알고 겸허하면은 학생 지도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것 같은데 잘 근데 실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이거 천천히 하면 학생 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속전속결로 해야 뭐 일이 되고 지도도 하고 업적도 이루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려면 나는 모르는데, 나는 뭐 모자라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등하는 거죠. 못난 줄 알고 하시모라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빨리 결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큰 소리도 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못난 척하면서 이제 겸손을 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덕이 있고 모범생이다, 이런 칭찬을 듣지만은 그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왜래? 손님 노릇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뭘 알아. 나는 겸손해야 돼. 하심해야 돼.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아야 돼. 이러다 보면 주인 노릇을 못한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질문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못난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요거 반드시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제각제각 분석하고 제각제각 결단을 내리는 것. 이거 상당히 유능하고, 그게 바로 주인은 그런 세상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못난 줄 알고 하심하다 보면 이런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자꾸
질문의 중요한 질문 요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결단하고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하는데 법당에 와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마음 닦는 것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외래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들뜨는 연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갈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올상 3, 4와 두 번째 법당과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질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못난 줄 알라라는 얘기를 하고 초발심 자격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유 하심자 만복 자귀의 하심을 하는 사람은 만복이 스스로 굴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하심을 하는 시대예요? 자기 피하라는 시대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심을 해서 잘 통하는 시대예요? 뭐 자기 PR 도구, 뭐 교수 시대도 보면은 자기는 어느 대학 나오고 업적이 뭐고 이거 써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 PR해요. PR해야 상품도 잘 팔리지. 이거는 뭐 이럴 때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떨까요? 상품이라도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심이라는 게 세상 살아나가는 올바른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해야 안 해요.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심이라는 말, 못난 줄 알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것을 잘 알 때 주인의식은 반드시 하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을 잘 하는 것은 하심함으로써 영업도 잘 된다. 이렇게 또 알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째서 하심하는 것이 영업의 번성과도 관계가 있고 하심하는 것이 참다운 주인 노릇하는데도 직결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 자기 자신이 꽤 알찬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알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직장도 마음대로 옮기지 어디 가서 날 써주지 않는다면 옮긴다고 해서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옮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옮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평도 잘하고 자만심도 많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척하는 맛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그 잘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난 게 되게 오래 못 가요. 조금 하다 보면 틀립니다. 저는 아주 기라산 것도 논문을 잘 쓰고 수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주 테뉴어, 아주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종신 교수입니다. 봉급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관두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학문을 연구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유명한 잡지에, 뭐 예를 들어서 300편의 논문을 제출을 했대요. 그럼 200편은 빠꾸를 맞고 100편만 실렸대요. 근데 100편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유능한 교수로 인정을 받았고, 한국에 와서도 상도 받고 꽤 날렸습니다. 자, 유명하다라는 게 100편인데 100편의 논문을 유명한 잡지에 실리는 거예요. 유명한 잡지에 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200편을 빠꾸 맞았던 게 있어요. 그럼 200편을 빠꾸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0편이라는 많은 논문을 실렸다 그러면 유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편만 보고 200편의 탈락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정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절대로 잘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200편의 탈락, 이것을 봅니다. 즉
자기 자신은 착각을 잘하는 동물이고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수많은 오해도 잘하고 툭하면 화도 잘 내고 불평도 잘하는 그런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지혜 있는 이는 봅니다. 특히 착각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착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실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알고 보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을 저는 수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못난 줄 알아라. 가심해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착각을 수시로 잘한다. 실제로 착각 잘해요. 착각을 잘한다는 신뢰를 들려면 그 테스트 해놓고서는 얼마나 내가 착각을 잘하느냐 이것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못난 줄 알아라. 하심해라라는 뜻은 착각을 잘하니까 돌다리로 두드려 볼 정도로 신중하고 신중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다리로 두드려 볼 정도로 신중하고 신중합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속전속결로 합니까? 속전속결 속에는 수많은 착오와 오류와 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심하라는 뜻은 무조건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착각의 동물이고 못에 비응의 되어 있어서 마치 짐승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선입견에 씌워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참으로 믿지 말고 그것을 잘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라. 돌다리를 두드려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알아지더라도 또 받쳐라.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못난 줄 알라는 뜻이요. 하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사숙고한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빠르게 속전속결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될까요? 물론 그때는 저희는 어떻게 단기간 내에 저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야말로 주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럴 수 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운이 좋아서 마친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대개는 상당히 잘못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또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또 만복이 자기한테 굴러오게끔 되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오류투성이고 착각투성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심사숙고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서 드디어 만복이 스스로 굴러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못난 줄 알라는 뜻과 그리고 주인의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완전한 오류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는 그때야말로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한 걸 보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수도 있지만 나중에 틀리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맞는 경우도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맞게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맞게 된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하다 보면요. 공부를 잘 못할 때는 자기가 꽤 똑똑하고 알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속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유능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선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남을 증오하는 마음도 많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업적이 있대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게지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합니다.
특히 수도하면 수도할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전생에 복 지은 것으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일 뿐 참다운 지혜에 의지해서 된 것은 거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참다운 지혜는 자기 자신을 못난 줄 알고 심사숙고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내렸어도 이 판단이 옳은가 것을 자꾸 되풀이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지혜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은 못난 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들뜬다는 것은 속결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자기를 나아가서는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은 주인의식과 하심의 상관관계, 요거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을 3개를 했어요. 하나는 바쳐야 할 때 놓치지 않고 바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모든 난제 해답을 내 마음속에서 찾는 이러한 연습, 이게 닦는 연습인데 닦는 연습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바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뭐 때문에라고 하지 바치는 걸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공이에요. 근데 아마 2, 3년 되면은 상당히 바치는 연습이 무르익게 될 거고,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바치는 것은 습관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 28분에도 지일체법 무아하야 득성어인이라는 것은, 득성어인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덕이 매우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소 연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인의식과 가장 못난 것, 이것이 서로 갈등을 해요. 하심을 하다 보면 손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구진맞은 일만 골라서 하면 하심 연습은 되지만 구진맞은 일을 하는 것은 핵심적인 일을 못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또 지도자의 일을 하려면 좀 잘난 척 해야 지도자 노릇을 하고 과실해야 지도자 노릇하지, 하심을 하면 없인 여기는 것 같아서 지도자 노릇 못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3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 금강경 공부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살라라는 뜻이 금강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살기가 아마 힘들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근데 주위에서 뭐 어머니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야, 너 나이도 먹었는데 말이야. 우리 한국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 100살 이렇게 되신 분들만 해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노총각 노처녀도 많고 결혼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비록 스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꼭 해야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자꾸 결혼을 재촉을 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거기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강경 공부는 세상을 자기 중심대로 살라는 공부를 하면은 결혼을 할 때 이 공부의 리듬이 깨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질문을, 그럼 결혼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으냐? 안 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결혼하라고. 결혼하면 공부원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은 자기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밝은 선생이 그래요. 전생에라도 많이 닦던 이들은 업보가 즉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업보를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잡아 끄는 사람,
또 자기를 구속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구속하거나 부자유스럽게 할 인연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결혼해라, 너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도 없고 부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전생에 잘 못 닦던 이들은 한이 있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한을 풀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당한 한이라면 그한테 보복하려는 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한들을 가진 사람들, 즉 잘 못 닦던 사람들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하게 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부는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아마 결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자기 중심대로 사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금강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들었겠지만 특히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자가 금강경 공부를 방해한다라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금강경 공부를 버리고 남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금강경 공부를 방해했을 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 줏대를 유지하면서 자기 중심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수가 있고, 또는 아주 좋은 케이스는 배우자가 함께 같이 금강경 공부를 찬양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전생에 잘 못 닦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한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라면은 대개 한 때문에 만난 배우자들은 대개는 금강경 공부를 찬양하고 협조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겁니다. 방해를 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방해를 또 경우에 따라서 나쁜 업보는 굉장히 금강경 공부를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한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데서도 공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업보를 만나기 전에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은 행복의 선물, 그리고 사랑의 결실,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결혼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근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결혼 안 하고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짝을 만나서 좀 싸우더라도 사는 게 좀 낫겠죠. 그건 아주 박복한 사람들을 표준을 해서 본다면 결혼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밝은 사람, 그리고 대자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은 구속이고 감옥이고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으냐? 밝아지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밝은 이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해야 돼.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지어오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결혼한다고 하겠다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의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을 우리가 바꾸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밝은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감옥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밝음의 찬란한 행복의 세계에 비하면 결혼은 구속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밝아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수도만 올바로 잘하면 좋은데 수도를 하지 않고 미련을 가져요. 그럼 억지로 참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운명을 피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금강경 공부의 바탕을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 수도한다면은 그것은 억지로 눌러서 참아가면서 입산 수도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금강경 공부와 병행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외래 딱 밝아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강경 공부 잘해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것을 습관화되도록 잘 하면은 결혼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외래 도움이 되고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아주 더 열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누가 보기에는 행복한 고민을 얘기한다고 할 것처럼 별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 평범한 이야기를 질문이라고 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우리 속에 굉장히 검토하고 깨쳐야 될 것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못난 줄 아는 것 그리고 겸허하다라는 것이 참된 주인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기 못난 줄 알았다는 것은 겉으로 겸손하라는 뜻 이런 단순한 뜻 이외에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다리로 두드려 보고 가라. 심사숙고해라. 자기는 가장 불완전한 존재로 알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바쳐라. 그럴 때 참다운 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참다운 지혜는 주인 노릇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수도원 이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이 수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많은 불자들한테 관심의 이야기고 여기에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이조차도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전생에 한을 품었고 제대로 못 닦은 사람들한테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면은 우리 금강경 공부를 잘 한다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부자유와 속박 이것을 잘 해탈함으로써 선세지업을 소멸하고 대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결혼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뀌고 수도 오는데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밝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결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대략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